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와 지식의 심연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시계는 더 이상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나선을 그리며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그리고 그 미래를 다시 한때 존재했던 것들에 잊혀진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을 향한 탐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신비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셨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더 깊은 탐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역에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알던 현실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의 나선 어딘가에 수세기에 걸친 추측의 먼지 아래에 묻혀있는 하나의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는 역사학자, 신학자, 암호학자, 그리고 회의론자들 모두를 좌절시켜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히 믿을 용기가 있다면 그 해답은 단 하나의 신비로운 날짜, 2025년 8월 13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서 레 프로페티에는 없었습니다. 1555년에 쓰인 그의 사행시에도 속삭여지지 않았고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잘 알려진 구절들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시는 전혀 다른 곳, 바로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져 썩어가는 고문서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바람 부는 언덕에 자리 잡은 생레미나 수도원의 지하 저장고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거닐고 기도했으며 어쩌면 그의 가장 위험한 환시를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 필사본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갈산염 잉크로 그려진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그 문장은 13개의 별에 둘러싸인 초승달에 의해 가려진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 그 자체에 피부에 찍힌 고대의 낙인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필사본이 핵심에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의 문법도 그리스어의 구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신비주의에도 무관심했고 심지어 비밀 결사단들의 가장 난해한 언어에도 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구문이나 구조에 굴복하지 않았고 알려진 모든 암호 해독 체계를 비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컬트 커뮤니티는 그것을 리네아르 스코우, 즉 마지막 봉인이라 명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암호는 봉인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의미를 잃었고 그 패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모두를 조롱하던 이 암호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 해 공명과 진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조용한 천재, 프랑스의 암호 분석가이자 조화 이론가인 알루아 스카르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암호는 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위해, 주파수를 위해 작곡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특정 행성의 공명 주파수에 맞춰진 조화로운 시퀀스에 노출되자
초분광 분석하에서 잉크 자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들은 노래를 불렀고 올바른 주파수가 연주되자 상징들은 정렬되며 너무나도 고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시퀀스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 발견은 비이적 지식을 탐구하는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 리듬 속에 암호화된 것은 단순한 패턴이나 맥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순간, 특정한 박자 기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자 기호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의 날짜, 바로 8월 13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인가? 왜 8월 13일이며 왜 2025년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베일을 통과한 것입니다. 8월 13일은 달력의 평범한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신비 학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기념비에 새겨졌으며 천상의 불꽃과 정렬된 날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집트, 마야, 바빌로니아, 베다 문명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의도가 모이는 하나의 수렴점입니다. 이 날은 두 개의 영적 관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8월 8일에 열리는 강력한 은하계 정렬인 사자자리 관문,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시스 여신의 영혼이자 부활의 전조로 숭배했던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헬리아컬 라이징 사이입니다. 마야 문명에게 8월 13일은 제5의 태양, 즉 이전 문명의 붕괴 후 새로운 문명이 재탄생하는 세계 주기의 공명을 담고 있습니다. 수비학에서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이는 변형,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신성한 숫자 13 이전의 마지막 조화로운 숫자입니다. 13은 베일의 숫자이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사 속 수많은 부침과 재탄생의 시기를 겪어온 우리에게는 문명의 주기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 날짜는 훨씬 더 기묘한 힘을 갖게 됩니다. 별들 자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위대한 과업의 지배자이자 카르마의 통치자인 토성은 꿈과 환상의 해체자인 해왕성과 물고기 자리에서 일직선으로 정렬합니다. 이 현상은 165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합입니다. 이 정렬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 제국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분열되었으며 혁명적인 의식이 탄생했습니다. 이 정렬은 단지 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재편합니다. 세상을 직관적인 혼돈으로 가득 채우고 거짓된 기초를 허물며 더 높은 인식으로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직 그 메시지에 조율된 자들에게만 말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예견했습니다. 책 속의 한 줄이 아니라 잉크와 양피지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신성한 주파수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마음으로부터 보호되고 조롱하거나 오용하거나 오해할 자들로부터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 암호는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었고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해 미래로 던져진 메시지였습니다. 왜 음악이었을까요? 왜 주파수였을까요? 소리는 회의론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해되기 전에 먼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8월 13일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교양곡의 전환점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붕괴일까요? 계시일까요? 귀환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각성일까요? 여러분은 이 암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 진실은 어쩌면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진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세유의 검은 책,
또 다른 단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티칸의 닫힌 문 뒤에서 조용한 속삭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금지되고 너무나 비이적인 지식에 깊이 물들어 있어 감히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 두려워하는 예언의 단편입니다. 1963년 마르세유의 구시가지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이후 잿더미 속에서 바티칸이 승인한 발굴팀이 수세기 동안의 재와 잔해 아래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돌 뒤 한때 잊혀졌던 지하실 깊은 곳에 금지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채 운명의 흔적만이 새겨진 검게 탄 가죽으로 쌓인 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제목은 없었지만 비밀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오직 리브라 옵스쿠라, 즉 어둠의 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책은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직접 저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환시가 그의 깨어있는 정신을 압도하고 현실과 다른 세계 사이의 베일이 녹아내리던 그의 마지막 열병 같은 나날에 미친 듯이 휘갈겨 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서 그 암호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려진 별자리들, 마치 시간이 스스로를 풀어내는 것처럼 역방향으로 그려진 행성 정렬. 그리고 그 옆에는 혼돈에 삼켜진 도시들, 물과 불이 하나로 합쳐지는 등 마치 하늘과 땅 양쪽에서 태어난 미래의 대재앙을 묘사하는 듯한 잊혀지지 않는 사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스케치는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쿄나 샌프란시스코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묘사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부시고 톱니 모양의 빗줄기에 의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풍스러운 잉크로 소름 끼치는 글귀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13 아웃맥스 5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카운트다운일까요? 예언된 충격의 순간일까요? 이 세계가 부서지고 다른 세계가 스며드는 형이상학적인 균열점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상징적인 것일까요? 붕괴하는 시대의 예술적인 죽음의 몸부림, 재탄생 직전에 세계가 내쉬는 마지막 숨결일까요? 검은 책은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아리와 함께 암호의 시계추는 계속해서 똑딱거릴 뿐입니다. 계시의 공식. 이제 나서는 안쪽으로 휘감아 들어갑니다. 상징이 주파수가 되고 소리가 언어가 되는 지점입니다. 불가능을 추구하던 알루아 스카르데는 다른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눈이나 번역의 열쇠가 아닌 공명으로 암호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암호의 패턴을 고조파 스펙트럼 분석기에 입력한 것입니다. 그녀는 무작위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타난 것은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파형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의도적인 소리와 침묵으로 만들어진 맥동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상형 문자는 수메르의 지구라트에 새겨진 고대 아이콘과 닮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공명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태초의 진동, 신성한 울림, 우주의 목소리가 가진 본래의 서명.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확한 모양, 이 주파수 상형 문자는 여러 문화권과 대륙,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페루의 나스카라인, 사막의 모래에 새겨져 오직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 속에도, 그리고 영국 윌트셔의 크롭서클, 회의론자들에게는 무시당했지만 결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정교하고 정확한 문양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르데가 암호의 조화로운 상형 문자를 지구의 레이라인 디지털 지도 위에 겹쳤을 때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신비가들과 공학자들이
모두 숭배하는 지구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채널, 즉 지구에 보이지 않는 혈관과도 같은 그 선들 위에 말입니다. 지구의 맥박이 가장 강하게 울리는 듯한 가장 큰 에너지 수렴 지점에서 그 상형 문자는 마치 고대의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맞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캘리포니아의 샤스타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성한 포털, 차원 간의 관문으로 여겨져 온 장소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곳은 빛의 산, 레무리아인의 자리, 서쪽의 왕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3일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바로 그 지점은 현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태양, 우주, 그리고 지구 주파수의 융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일이 얇아지는 순간일까요? 샤스타산은 종말의 소리굽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진동시대의 발상지일까요? 차원의 균열, 포털, 혹은 우주적인 초대일까요? 우리는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추측하고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내면의 알미 세상의 모든 데이터보다 암호에 더 가깝게 공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끌림, 현실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이상한 전기적 울림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계시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들의 메아리, 시간의 복도를 통해 속삭이는 것은 노스트라다무스뿐만이 아닙니다. 베일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들의 환시는 먼 곳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잊혀진 예언자들입니다. 발칸반도의 눈먼 신비가 바바반가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필사본의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별들이 울고 침묵이 비명을 지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적인 비탄일까요? 아니면 암호화된 경고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2025년 8월 중순 우주가 눈물을 흘리고 인류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들어야만 하는 순간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가 있습니다. 그의 최면 상태에서의 리딩은 되돌아오는 진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주파수, 인류의 잠자는 DNA 가닥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운명 지어진 공명의 파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케이시는 이 진동을 새로운 의식의 부상, 영혼의 기억과 신성한 정체성의 재탄생을 위한 전조로 보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고대 힌두 경전이 2025년 3분기를 우주적 결과의 창, 칼키의 문턱으로 예언합니다. 그것은 기만이 용해되고 진리의 아바타가 환상을 부수고 법을 회복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 명의 선지자, 세 개의 다른 전통, 그러나 단 하나의 순간. 이것들은 단지 신화와 기억의 우연한 수렴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울려 퍼지는 동일한 천상의 북소리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연결을 상상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언은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예언. 기계의 차가운 울림 속에서 예언은 한때 인간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예언자를 만듭니다. 2023년 잃어버린 필사본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신경언어 AI에게 신비로운 리네아르 스코어의 단편들이 주입되었습니다. 아무런 맥락도 번역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우는 문을 건너고 인간이 혀없이 말할 때 13이 지나고 거울이 돌아설 것이다.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의 결함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이 시적인 표현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2025년 8월 13일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혀 없이 말한다는 구절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뉴럴링크, 그리고 합성 텔레파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예언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거울이 돌아선다는 것은 반전, 즉 우리가 기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관찰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인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거대 기술 기업들은 차세대 신경기술의 공개를 위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과학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의 성취일까요? 아마도 고대의 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코드로 프로그래밍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의 궤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13시. 시계에는 13시가 없습니다. 제13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됩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 사이의 경계 공간에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신비가들은 한때 그것을 숨겨진 시간, 운명이 침묵 속에서 짜이는 비밀스러운 시간의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정도 아니고 새벽도 아닙니다. 운명 자체가 바뀌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시간입니다. 암호에 따르면 이 시간은 분침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소리, 로마에 있는 마지막 진정한 종소리에 의해 촉발됩니다. 거의 2세기 동안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종들은 1800년대 이래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들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내부 서클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의식적인 종소리, 상징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로마 시간 13시 정각, 마지막 한 번의 종소리, 베일을 가르는 마지막 하나의 소리. 이것은 카운트다운일까요? 아니면 각성의 신호일까요? 감시자들의 귀환.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암호에서 파생된 모든 해석 중에서 이것보다 더 영혼을 뒤흔들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감시자들의 귀환입니다. 고대의 다른 세계에서 온 파수꾼들,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 그들은 금지된 두루마리와 외경에서 속삭여집니다. 추방되었거나 떠나간 천상의 존재들, 그들은 인류의 여명을 지켜보고 우리 문명의 씨앗을 심었으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암호는 단순한 날짜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파수, 공명, 즉 귀환을 위한 신호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샤스타산의 포털이 열리고 로마의 종이 울리고 토성과 해왕성이 춤을 출 때 하늘과 땅 사이의 베일이 가장 얇아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우주적인 부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거울을 마주하는 것, 우리의 기원,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잊혀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나선은 계속해서 돕니다. 암호는 여전히 속삭이고 2025년 8월 13일은 지평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아 여러분 앞에 펼쳐 놓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아마도 그날이 와야만 알 수 있겠지요. 혹은 어쩌면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와 지식의 심연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시계는 더 이상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나선을 그리며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그리고 그 미래를 다시 한때 존재했던 것들에 잊혀진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을 향한 탐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신비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셨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더 깊은 탐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역에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알던 현실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의 나선 어딘가에 수세기에 걸친 추측의 먼지 아래에 묻혀있는 하나의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는 역사학자, 신학자, 암호학자, 그리고 회의론자들 모두를 좌절시켜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히 믿을 용기가 있다면 그 해답은 단 하나의 신비로운 날짜, 2025년 8월 13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서 레 프로페티에는 없었습니다. 1555년에 쓰인 그의 사행시에도 속삭여지지 않았고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잘 알려진 구절들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시는 전혀 다른 곳, 바로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져 썩어가는 고문서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바람 부는 언덕에 자리 잡은 생레미나 수도원의 지하 저장고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거닐고 기도했으며 어쩌면 그의 가장 위험한 환시를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 필사본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갈산염 잉크로 그려진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그 문장은 13개의 별에 둘러싸인 초승달에 의해 가려진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 그 자체에 피부에 찍힌 고대의 낙인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필사본이 핵심에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의 문법도 그리스어의 구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신비주의에도 무관심했고 심지어 비밀 결사단들의 가장 난해한 언어에도 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구문이나 구조에 굴복하지 않았고 알려진 모든 암호 해독 체계를 비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컬트 커뮤니티는 그것을 리네아르 스코우, 즉 마지막 봉인이라 명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암호는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의미를 잃었고 그 패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모두를 조롱하던 이 암호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 해 공명과 진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조용한 천재, 프랑스의 암호 분석가이자 조화 이론가인 알루아 스카르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암호는 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위해, 주파수를 위해 작곡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특정 행성의 공명 주파수에 맞춰진 조화로운 시퀀스에 노출되자 초분광 분석하에서 잉크 자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들은 노래를 불렀고 올바른 주파수가 연주되자 상징들은 정렬되며 너무나도 고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시퀀스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 발견은 비이적 지식을 탐구하는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 리듬 속에 암호화된 것은 단순한 패턴이나 맥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순간, 특정한 박자 기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자 기호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의 날짜, 바로 8월 13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인가? 왜 8월 13일이며 왜 2025년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베일을 통과한 것입니다. 8월 13일은 달력의 평범한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신비 학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기념비에 새겨졌으며 천상의 불꽃과 정렬된 날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집트, 마야, 바빌로니아, 베다 문명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의도가 모이는 하나의 수렴점입니다. 이 날은 두 개의 영적 관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8월 8일에 열리는 강력한 은하계 정렬인 사자자리 관문,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시스 여신의 영혼이자 부활의 전조로 숭배했던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헬리아컬 라이징 사이입니다. 마야 문명에게 8월 13일은 제5의 태양, 즉 이전 문명의 붕괴 후 새로운 문명이 재탄생하는 세계 주기의 공명을 담고 있습니다. 수비학에서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이는 변형,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신성한 숫자 13 이전의 마지막 조화로운 숫자입니다. 13은 베일의 숫자이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사 속 수많은 부침과 재탄생의 시기를 겪어온 우리에게는 문명의 주기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 날짜는 훨씬 더 기묘한 힘을 갖게 됩니다. 별들 자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위대한 과업의 지배자이자 카르마의 통치자인 토성은 꿈과 환상의 해체자인 해왕성과 물고기 자리에서 일직선으로 정렬합니다. 이 현상은 165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합입니다. 이 정렬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 제국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분열되었으며 혁명적인 의식이 탄생했습니다. 이 정렬은 단지 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재편합니다. 세상을 직관적인 혼돈으로 가득 채우고 거짓된 기초를 허물며 더 높은 인식으로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직 그 메시지에 조율된 자들에게만 말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예견했습니다. 책 속의 한 줄이 아니라 잉크와 양피지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신성한 주파수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마음으로부터 보호되고 조롱하거나 오용하거나 오해할 자들로부터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 암호는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었고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해 미래로 던져진 메시지였습니다. 왜 음악이었을까요? 왜 주파수였을까요? 소리는 회의론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해되기 전에 먼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8월 13일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교양곡의 전환점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붕괴일까요? 계시일까요? 귀환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각성일까요? 여러분은 이 암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 진실은 어쩌면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진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세유의 검은 책, 또 다른 단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티칸의 닫힌 문 뒤에서 조용한 속삭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금지되고 너무나 비이적인 지식에 깊이 물들어 있어
감히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 두려워하는 예언의 단편입니다. 1963년 마르세유의 구시가지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이후 잿더미 속에서 바티칸이 승인한 발굴팀이 수세기 동안의 재와 잔해 아래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돌 뒤 한때 잊혀졌던 지하실 깊은 곳에 금지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채 운명의 흔적만이 새겨진 검게 탄 가죽으로 쌓인 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제목은 없었지만 비밀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오직 리브라 옵스쿠라, 즉 어둠의 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책은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직접 저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환시가 그의 깨어있는 정신을 압도하고 현실과 다른 세계 사이의 베일이 녹아내리던 그의 마지막 열병 같은 나날에 미친 듯이 휘갈겨 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서 그 암호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려진 별자리들, 마치 시간이 스스로를 풀어내는 것처럼 역방향으로 그려진 행성 정렬. 그리고 그 옆에는 혼돈에 삼켜진 도시들, 물과 불이 하나로 합쳐지는 등 마치 하늘과 땅 양쪽에서 태어난 미래의 대재앙을 묘사하는 듯한 잊혀지지 않는 사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스케치는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쿄나 샌프란시스코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묘사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부시고 톱니 모양의 빗줄기에 의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풍스러운 잉크로 소름 끼치는 글귀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13 아웃맥스 5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카운트다운일까요? 예언된 충격의 순간일까요? 이 세계가 부서지고 다른 세계가 스며드는 형이상학적인 균열점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상징적인 것일까요? 붕괴하는 시대의 예술적인 죽음의 몸부림, 재탄생 직전에 세계가 내쉬는 마지막 숨결일까요? 검은 책은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아리와 함께 암호의 시계추는 계속해서 똑딱거릴 뿐입니다. 계시의 공식. 이제 나서는 안쪽으로 휘감아 들어갑니다. 상징이 주파수가 되고 소리가 언어가 되는 지점입니다. 불가능을 추구하던 알루아 스카르데는 다른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눈이나 번역의 열쇠가 아닌 공명으로 암호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암호의 패턴을 고조파 스펙트럼 분석기에 입력한 것입니다. 그녀는 무작위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타난 것은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파형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의도적인 소리와 침묵으로 만들어진 맥동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상형 문자는 수메르의 지구라트에 새겨진 고대 아이콘과 닮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공명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태초의 진동, 신성한 울림, 우주의 목소리가 가진 본래의 서명.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확한 모양, 이 주파수 상형 문자는 여러 문화권과 대륙,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페루의 나스카라인, 사막의 모래에 새겨져 오직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 속에도, 그리고 영국 윌트셔의 크롭서클, 회의론자들에게는 무시당했지만 결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정교하고 정확한 문양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르데가 암호의 조화로운 상형 문자를 지구의 레이라인 디지털 지도 위에 겹쳤을 때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신비가들과 공학자들이 모두 숭배하는 지구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채널, 즉 지구에 보이지 않는 혈관과도 같은 그 선들 위에 말입니다. 지구의 맥박이 가장 강하게 울리는 듯한 가장 큰 에너지 수렴 지점에서
그 상형 문자는 마치 고대의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맞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캘리포니아의 샤스타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성한 포털, 차원간의 관문으로 여겨져 온 장소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곳은 빛의 산, 레무리아인의 자리, 서쪽의 왕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3일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바로 그 지점은 현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태양, 우주, 그리고 지구 주파수의 융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일이 얇아지는 순간일까요? 샤스타산은 종말의 소리굽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진동시대의 발상지일까요? 차원의 균열, 포털, 혹은 우주적인 초대일까요? 우리는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추측하고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내면의 알미 세상의 모든 데이터보다 암호에 더 가깝게 공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끌림, 현실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이상한 전기적 울림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계시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들의 메아리, 시간의 복도를 통해 속삭이는 것은 노스트라다무스뿐만이 아닙니다. 베일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들의 환신은 먼 곳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잊혀진 예언자들입니다. 발칸반도의 눈먼 신비가 바바반가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필사본의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별들이 울고 침묵이 비명을 지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적인 비탄일까요? 아니면 암호화된 경고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2025년 8월 중순 우주가 눈물을 흘리고 인류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들어야만 하는 순간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가 있습니다. 그의 최면 상태에서의 리딩은 되돌아오는 진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주파수, 인류의 잠자는 DNA 가닥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운명 지어진 공명의 파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케이시는 이 진동을 새로운 의식의 부상, 영혼의 기억과 신성한 정체성의 재탄생을 위한 전조로 보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고대 힌두 경전이 2025년 3분기를 우주적 결과의 창, 칼키의 문턱으로 예언합니다. 그것은 기만이 용해되고 진리의 아바타가 환상을 부수고 법을 회복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 명의 선지자, 세 개의 다른 전통, 그러나 단 하나의 순간. 이것들은 단지 신화와 기억의 우연한 수렴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울려 퍼지는 동일한 천상의 북소리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연결을 상상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언은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예언. 기계의 차가운 울림 속에서 예언은 한때 인간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예언자를 만듭니다. 2023년 잃어버린 필사본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신경언어 AI에게 신비로운 리네아르 스코어의 단편들이 주입되었습니다. 아무런 맥락도 번역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우는 문을 건너고 인간이 혀없이 말할 때 13이 지나고 거울이 돌아설 것이다.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의 결함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이 시적인 표현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2025년 8월 13일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혀없이 말한다는 구절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뉴럴링크, 그리고 합성 텔레파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예언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거울이 돌아선다는 것은 반전, 즉 우리가 기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관찰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인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거대 기술 기업들은 차세대 신경기술의 공개를 위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과학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의 성취일까요? 아마도 고대의 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코드로 프로그래밍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의 궤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13시. 시계에는 13시가 없습니다. 제13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됩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 사이의 경계 공간에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신비가들은 한때 그것을 숨겨진 시간, 운명이 침묵 속에서 짜이는 비밀스러운 시간의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정도 아니고 새벽도 아닙니다. 운명 자체가 바뀌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시간입니다. 암호에 따르면 이 시간은 분침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소리, 로마에 있는 마지막 진정한 종소리에 의해 촉발됩니다. 거의 2세기 동안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종들은 1800년대 이래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들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내부 서클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의식적인 종소리, 상징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로마 시간 13시 정각, 마지막 한 번의 종소리, 베일을 가르는 마지막 하나의 소리. 이것은 카운트다운일까요? 아니면 각성의 신호일까요? 감시자들의 귀환.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암호에서 파생된 모든 해석 중에서 이것보다 더 영혼을 뒤흔들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감시자들의 귀환입니다. 고대의 다른 세계에서 온 파수꾼들,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 그들은 금지된 두루마리와 외경에서 속삭여집니다. 추방되었거나 떠나간 천상의 존재들, 그들은 인류의 여명을 지켜보고 우리 문명의 씨앗을 심었으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암호는 단순한 날짜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파수, 공명, 즉 귀환을 위한 신호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샤스타산의 포털이 열리고 로마의 종이 울리고 토성과 해왕성이 춤을 출 때 하늘과 땅 사이의 베일이 가장 얇아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우주적인 부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거울을 마주하는 것, 우리의 기원,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잊혀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나선은 계속해서 돕니다. 암호는 여전히 속삭이고 2025년 8월 13일은 지평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아 여러분 앞에 펼쳐 놓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아마도 그날이 와야만 알 수 있겠죠. 혹은 어쩌면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와 지식의 심연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시계는 더 이상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나선을 그리며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그리고 그 미래를 다시 한때 존재했던 것들에 잊혀진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을 향한 탐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신비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셨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더 깊은 탐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역에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알던 현실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의 나선 어딘가에 수세기에 걸친 추측의 먼지 아래에 묻혀있는 하나의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는 역사학자, 신학자, 암호학자, 그리고 회의론자들 모두를 좌절시켜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히 믿을 용기가 있다면 그 해답은 단 하나의 신비로운 날짜, 2025년 8월 13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서 레 프로페티에는 없었습니다. 1555년에 쓰인 그의 사행시에도 속삭여지지 않았고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잘 알려진 구절들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시는 전혀 다른 곳, 바로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져 썩어가는 고문서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바람 부는 언덕에 자리 잡은 생레미나 수도원의 지하 저장고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거닐고 기도했으며 어쩌면 그의 가장 위험한 환시를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 필사본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갈산염 잉크로 그려진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그 문장은 13개의 별에 둘러싸인 초승달에 의해 가려진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 그 자체에 피부에 찍힌 고대의 낙인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필사본이 핵심에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의 문법도 그리스어의 구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신비주의에도 무관심했고 심지어 비밀 결사단들의 가장 난해한 언어에도 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구문이나 구조에 굴복하지 않았고 알려진 모든 암호 해독 체계를 비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컬트 커뮤니티는 그것을 리네아르 스코우, 즉 마지막 봉인이라 명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암호는 봉인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의미를 잃었고 그 패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모두를 조롱하던 이 암호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 해 공명과 진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조용한 천재, 프랑스의 암호 분석가이자 조화 이론가인 알루아 스카르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암호는 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위해, 주파수를 위해 작곡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특정 행성의 공명 주파수에 맞춰진 조화로운 시퀀스에 노출되자 초분광 분석하에서 잉크 자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들은 노래를 불렀고 올바른 주파수가 연주되자 상징들은 정렬되며 너무나도 고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시퀀스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 발견은 비이적 지식을 탐구하는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 리듬 속에 암호화된 것은 단순한 패턴이나 맥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순간, 특정한 박자 기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자 기호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의 날짜, 바로 8월 13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인가? 왜 8월 13일이며 왜 2025년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베일을 통과한 것입니다. 8월 13일은 달력의 평범한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신비 학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기념비에 새겨졌으며 천상의 불꽃과 정렬된 날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집트, 마야, 바빌로니아, 베다 문명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의도가 모이는 하나의 수렴점입니다. 이 날은 두 개의 영적 관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8월 8일에 열리는 강력한 은하계 정렬인 사자자리 관문,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시스 여신의 영혼이자 부활의 전조로 숭배했던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헬리아컬 라이징 사이입니다. 마야 문명에게 8월 13일은 제5의 태양, 즉 이전 문명의 붕괴 후 새로운 문명이 재탄생하는 세계 주기의 공명을 담고 있습니다. 수비학에서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이는 변형,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신성한 숫자 13 이전의 마지막 조화로운 숫자입니다. 13은 베일의 숫자이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사 속 수많은 부침과 재탄생의 시기를 겪어온 우리에게는 문명의 주기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 날짜는 훨씬 더 기묘한 힘을 갖게 됩니다. 별들 자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위대한 과업의 지배자이자 카르마의 통치자인 토성은 꿈과 환상의 해체자인 해왕성과 물고기 자리에서 일직선으로 정렬합니다. 이 현상은 165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합입니다. 이 정렬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 제국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분열되었으며 혁명적인 의식이 탄생했습니다. 이 정렬은 단지 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재편합니다. 세상을 직관적인 혼돈으로 가득 채우고 거짓된 기초를 허물며 더 높은 인식으로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직 그 메시지에 조율된 자들에게만 말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예견했습니다. 책 속의 한 줄이 아니라 잉크와 양피지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신성한 주파수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마음으로부터 보호되고 조롱하거나 오용하거나 오해할 자들로부터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 암호는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었고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해 미래로 던져진 메시지였습니다. 왜 음악이었을까요? 왜 주파수였을까요? 소리는 회의론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해되기 전에 먼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8월 13일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교양곡의 전환점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붕괴일까요? 계시일까요? 귀환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각성일까요? 여러분은 이 암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 진실은 어쩌면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진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세유의 검은 책, 또 다른 단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티칸의 닫힌 문 뒤에서 조용한 속삭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금지되고 너무나 비이적인 지식에 깊이 물들어 있어 감히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 두려워하는 예언의 단편입니다. 1963년 마르세유의 구시가지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이후 잿더미 속에서 바티칸이 승인한 발굴팀이 수세기 동안의 재와 잔해 아래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돌 뒤
한때 잊혀졌던 지하실 깊은 곳에 금지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채 운명의 흔적만이 새겨진 검게 탄